Bonjour à tous. 안녕하세요. 귀가 트이는 프랑스어 듣기의 지니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듣기 주제는요. 인적 사항입니다. 먼저 오늘의 듣기 같이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Bonjour madame, comment vous appelez-vous? Je m'appelle Bella Bruni. Comment ça s'écrit? Vous pouvez épeler votre nom s'il vous plaît? Oui, B-E-2-L-A. D'accord. D'où venez-vous? Vous êtes française? Non, je suis italienne. Je viens de Rome. Quelle est votre date de naissance? Le 21 juillet 1997. Vous êtes mariée? Non, je suis célibataire. Où habitez-vous? J'habite à Paris, en France. J'apprends le français. 자, 잘 듣고 오셨죠? 방금 들었던 텍스트 안에 나왔던 어휘들 몇 가지 저랑 같이 정리할게요. 첫 번째, 성입니다. 자, 이름 얘기할 때 나오는 그 성 있죠? 성은 농, 농. 자, 이 농이라는 단어는 이름 전체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성, 이름을 나눠서 얘기한다고 하면 성은 농, 이름은 prénom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프랑스인, français. 이건 남자 프랑스인이고요. 여자 프랑스인 경우에는 française 뒤에 으 붙여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français라고 하면 프랑스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프랑스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 프랑스인, 사람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첫 번째 글자를 대문자로 적어주셔야 돼요. 프랑스어는 그냥 소문자로 적으면 되지만 프랑스인, 사람을 얘기할 때는 대문자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은 F가 대문자로 적혀져 있죠. 자,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인은, 남자 이탈리아인은 이탈리앙, 여자 이탈리아인은 이탈리엔느, 이렇게 뒤에 N, 으 붙여주세요. 얘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는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다음 날짜, date, 출생, 탄생, naissance, naissance. 결혼한, 기혼의, 인적사항 얘기할 때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형용사인데요. marié, marié. 여성일 때는 뒤에 으 붙여주셔야 합니다. 발음은 똑같겠죠? marié. 이거의 반대말, 미혼의, 독신의, célibataire, célibataire. 요 형용사 같은 경우는 으로 끝나고 있어요. 보통 으로 끝나는 형용사 같은 경우는 남성, 여성 형태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 형용사 여자 만들 때 으를 붙이잖아요. 그렇지만 얘는 이미 으가 붙어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남성일 때, 여성일 때 형태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 살다, 거주하다, habiter. 자, 이 동사는 기본 동사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 학생, étudiant. 이건 남자 학생이고요. 여자 학생일 때는 으 붙여서 étudiante. 자, 요 étudiant이라는 단어는 학생이라고 해석이 되지만 보통 대학생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배우다, apprendre, apprendre. 자, 요 어휘들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표현 체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인적사항을 묻고 답하는 텍스트였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표현들 먼저 이름 묻고 답하기입니다. 이름 묻고 답하는 거 우리 워낙에 기본적으로 많이 했던 거라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표현. Vous vous appelez comment? Vous vous appelez comment? 바로 s'appeler 동사 사용해서 얘기할 수 있었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일반 동사가 아니라 대명 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vous vous appelez 동사 앞에 대명사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요 대명사는 주어 인칭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됐었죠. vous vous appelez comment?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자, 대답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물어본 것처럼 똑같은 동사, s'appeler 동사를 사용해서 얘기한다면 je m'appelle 이름. 이렇게 je m'appelle이라는 표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대명동사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요 je m'appelle 주어가 you라는 인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명사가 me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je m'appelle 이름. 자, 이렇게 s'appeler 동사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être 동사를 사용해서 je suis 이름.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출신지 묻고 답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어디 출신입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묻는 표현이 되겠죠. 뭐라고 물어볼 수 있냐? Vous venez d'où? Vous venez d'où? 라고 묻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venir 동사 사용이 되었어요. venir 하면은 오다 라는 동사인데, vous venez d'où? 직역해서 얘기하자면은 당신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고 묻는 표현이에요. 그렇지만 이거를 이제 출신지 묻는 표현으로 의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디 출신입니까? Vous venez d'où? 라고 묻습니다. 자, 우리가 우라는 건 많이 봤어요. 어디라고 묻는 표현에서 많이 나오는 아이였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d'où 앞에 네 아포스트로프가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바로 드 플러스 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 어디로 붙어오다라는 의미의 드라는 전치사가 함께 쓰이게 돼서 축약이 일어나게 되어서 누라고 형태가 왔습니다. 그래서 당신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라는 문장입니다. 자, 대답할 수 있어야겠죠. 나는 어디 어디 출신입니다. 라고 한다면 Je viens de 출신지 얘기해 주시면 돼요. 위에서도 venir de 라는 전치사 같이 나왔기 때문에 대답할 때도 Je viens de 출신지라고 대답해야겠죠. 자, 그 다음은 그 외 인적사항 묻는 방법입니다. 어떤 거 사용해서 물어볼 거냐면 의문 형용사 깰이라는 아이를 사용해서 물어볼 거예요. 자, 깰을 사용해서 물어본다면 깰레 명사 이렇게 간단한 형태로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요 깰이라는 아이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우리 형용사는 보통 성수 일치시켜 줬었죠. 그래서 뒤에 나온 명사에 따라서 성수 일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여성이라면 뒤에 엘으가 붙은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인적사항에서 깰 어떻게 사용되냐면 당신의 명사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볼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당신의 라는 뜻은 없어요. 그렇지만 인적사항을 물을 때는 보통 당신의 무엇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 때문에 이런 당신의에 해당하는 소유형용사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소유형용사 이따 뒤에 잠깐 나오긴 하겠지만 우리 votre, 당신의 라고 하면 votre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간단하게 또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런 깰 같은 표현 안 사용하고요. 그냥 내가 묻고 싶은 거, 명사 딱 얘기하고 그 뒤에다가 s'il vous plaît라는 표현만 붙여주셔도 당신의 명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우리 s'il vous plaît라는 표현은 영어의 please에 해당하는 표현이었죠. 간단하게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자, 표현 체크 해봤고요. 이번에는요, 같이 들으면서 빈칸 채워볼게요. Bonjour madame. Comment vous appelez-vous? Je m'appelle Bella Bruni. Comment ça s'écrit? Vous pouvez épeler votre nom, s'il vous plaît? Oui, B-E-2-L-A. D'accord. D'où venez-vous? Vous êtes française? Non, je suis italienne. Je viens de Rome. 자, 빈칸 잘 채우셨나요? 한 문장씩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Bonjour madame. Comment vous appelez-vous? Bonjour madame, comment vous appelez-vous? Bonjour madame, 안녕하세요 아가씨. Comment vous appelez-vous? 아까 표현 체크해서 봤었죠. 이름 물어보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다시 한번 보자면 이 표현은요. s'appeler 동사가 사용이 되었다고 했어요. 대명동사로서 뭐뭐라고 불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좀 도치가 되어 있긴 하지만 아까 봤던 표현으로 보자면 vous vous appelez comment? 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체크하자면 여기서는 연음이 일어나겠죠. vous vous appelez comment? 이렇게 대명사와 동사 사이에는 연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친구한테 너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은 주어 인칭이 vou가 아니라 쥐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은 같이 또 대명사도 바뀌고 동사가 또 바뀌어서 tu t'appelles comment?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너 이름이 뭐니? tu t'appelles comment? 그런데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이 꼬멍이라는 아이를 앞으로 땡겨왔어요. 자, 이렇게 의문사를 앞으로 땡겨오게 되면은 주어랑 동사랑 도치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주어는 뒤로 가고요. 동사는 앞으로 와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짝대기를 같이 그어주시면 됩니다. 동사, 짝대기, 주어 요 순서로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도치를 해서도 의문문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comment vous appelez-vous? 여기도 반드시 또 연음해 주시고요. 당신 이름이 뭐예요? 그 다음 Je m'appelle Bella Bruni. Je m'appelle Bella Bruni.
아까 봤었죠? 내 이름은 뭐뭐다 할 때 Je m'appelle Bella Bruni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간단히 Je suis Bella Bruni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 Comment ça s'écrit? Vous pouvez épeler votre nom, s'il vous plaît? 자, 요거는 좀 듣기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요. 뭐라 그랬냐? Comment ça s'écrit? 라고 물어봤습니다. Comment ça s'écrit? 어떤 동사 쓰인 거냐면 s'écrire 동사가 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écrit 하면은 쓰다 라고 알고 있죠. 근데 여기 s'écrire 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대명 동사인 것 같아요. 즉,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단어가 있다면 이 단어가 써진 거예요. 그래서 comment ça s'écrit? 이것이 어떻게 쓰였어요? 즉 이게 무슨 뜻이냐? 스펠링을 물어보는, 철자를 물어볼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comment ça s'écrit? 그거 어떻게 써요? 아까 이름 얘기해줬죠. 그런데 이름 얘기하고 스펠링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써요? 철자가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볼 때 바로 이 표현 씁니다. 그냥 통째로 comment ça s'écrit? 라는 표현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어를 새로 배웠을 때 프랑스어 단어, 처음 듣는 단어 있을 수 있죠. 자, 이 단어를 들었는데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어서 사전을 찾아보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스펠링을 모르면 사전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그 단어 어떻게 써? comment ça s'écrit?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외워두세요. 자, 이것과 비슷한 단어 바로 에플레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에플레라는 동사는요. 철자를 말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두 개가 다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뒷문장을 보자면 Vous pouvez épeler votre nom s'il vous plaît. Vous pouvez, 당신은 가능합니까? épeler, 철자를 말하는 것이. 뭐의 철자를? votre nom, 당신의 이름 철자를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표현으로 앞에 나온 거랑 똑같아요. comment ça s'écrit? 어떻게 씁니까? 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용이 되는 표현입니다. s'écrire, épeler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 Oui, B, E, 2 L, A. 위, 배, 으, 두젤, 아. 자, 이거 다 잘 적으셨나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갑자기 왜 스펠링 얘기하다 이상한 소리가 나왔지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그냥 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시겠어요? 배, 으, 엘, 엘, 아. 이렇게 읽으시겠죠. 그렇지만 우린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왜냐면 프랑스어에서 이렇게 연속으로 오는 자음이나 연속으로 오는 스펠링 같은 경우에는 요 누젤 이런 식으로 숫자 2라는 단어를 언급해 줍니다. 즉 L 2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젤이라고 해주는데 누젤 하면서 연음까지 일어나서 더 안 들리셨을 거예요. 자, 이것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R가 2개다라고 한다면은 누제르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철자 얘기할 때 갑자기 누 숫자 2가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 으, 누젤, 아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 D'accord. D'où venez-vous? Vous êtes française? D'accord. D'où venez-vous? Vous êtes française? D'accord. 좋아요. D'où venez-vous? 자, 아까 봤던 표현인데요. 출신지 얘기할 때 venir de라는 표현 사용했었어요. 어디 어디에서 오다, 어디 어디 출신이다. 아까는 또 그냥 봤었죠. vous venez d'où라는 평서문 순서대로 되어 있는 의문문을 봤다면 이 문장에서는 의문사를 앞으로 보내주고 주어 동사를 도치시켜줘서 중간에 짝대기 그어주고 있네요. D'où venez-vous?라고 합니다. 그 다음 vous êtes française, 당신은 프랑스인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프랑스인이라고 할 때는 대문자로 시작해줘야 돼요. 그리고 물어보고 있는 상대가 여성이니까 française라고 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어랑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음이 돼서 vous êtes française라고 연음이 됩니다. 자, 그 다음 Non, je suis italienne. Je viens de Rome. Non, je suis italienne. 아니요, 나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je suis italienne. 여기서도 또 연음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사람이니까 얘도 대문자로 시작하고 여성이니까 이탈리enne, N으까지 붙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 Je viens de Rome 라고 했죠. 자, 아까 d'où venez-vous 라고 venir de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대답할 때도 venir de 표현 써서 나는 홈에서 왔습니다. 홈이라고 하는 거는 로마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venir de 다음에 나라나 도시가 오는 경우에 앞에 나온
드의 형태가 약간 달라지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국가도 남성 국가, 여성 국가 이렇게 관사가 붙었었죠. 자, 그래서 보자면은 그 뒤에 도시나 국가가 올 때의 경우입니다. 홈과 같은 도시가 온다면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venir de home. 그 뒤에 도시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치만 만약에 남성 국가가 온다라고 한다면은 드가 아니라 G로 바뀌게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 남성 국가 같은 경우에 앞에 정관사 뭐 붙어요? 르가 붙죠. 자, 드 플러스 르 하면은 어떻게 바뀌었었어요? 바로 G로 바뀌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 남성 국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수 국가 같은 경우에는 네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러냐? 마찬가지로 든데 복수 국가는 무슨 정관사로 시작해요? 레라는 정관사로 시작하기 때문에 드 플러스 레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바로 네로 바뀌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남성 국가는 G, 복수 국가일 때는 네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 국가 같은 경우에는 그럼 여성 국가는 들라 여성 국가 이렇게 쓰겠네요 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여성 국가일 때는 그냥 관사 안 쓰고 그 뒤에 바로 여성 국가 써주시면 됩니다. 도시처럼요. 그것만 잘 주의해 주시고요. 이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 이어서 들어볼게요. 빈칸 채워주세요. Quelle est votre date de naissance? Le 21 juillet 1997. Vous êtes marié? Non, je suis célibataire. Où habitez-vous? J'habite à Paris, en France. J'apprends le français. 자, 잘 채우셨나요? 첫 번째부터 다시요. Quelle est votre date de naissance? Le 21 juillet 1997. Quelle est votre date de naissance? 라고 물어봅니다. 자, 아까 봤었죠? quel이라고 하는 것, 의문 형용사로서 의문 형용사로 당신의 이 뒤에 나온 명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뒤에 나온 date de naissance라는 단어, 생년월일이란 단어예요. 아까 date, 날짜라고 봤었고 그 다음 naissance 하면 출생이었죠. 그래서 출생한 날짜니까 생년월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나온 quel에 을을 붙여서 여성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지만 발음은 바뀌는 건 없어요. 똑같이 que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quelle est votre date de naissance? 당신의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하면서 여기서도 quelle라고 하면서 연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프랑스어로 생년월일 얘기할 때 어떤 순서로 얘기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프랑스어는 일, 월, 연도 순으로 씁니다. 즉 우리나라와 반대로 쓰죠. 우리는 년, 월, 일 순이지만 프랑스어는 뒤집어서 일, 월, 연도 순으로 씁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일 앞에 반드시 르라는 정관사를 써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대답했냐? 출생월일을 물어봤더니 Le 21 juillet 1997 앞에 르 위치시켜줬죠. 그래서 1997년 7월 21일에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 Vous êtes marié? Vous êtes marié? 라고 물어봐요. 자, 그 인적사항 묻는 또 표현이 되겠는데요. 아까 봤던 marié라는 형용사 나왔네요. 결혼한 이란 뜻이었었죠. 그래서 결혼하셨습니까? 우리 기혼입니까? 미혼입니까?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vous êtes marié 여기도 연음이 일어나고요. 여성이기 때문에 뒤에 으까지 적어주셔야 돼요. 으까지 적었는지 확인 잘 해주세요. 결혼하셨습니까? Non, je suis célibataire. Non, je suis célibataire. 아니요, 저는 미혼입니다. 아까 célibataire 하면 미혼의, 독신의 라는 뜻이었었죠. 바로 마리에의 반대말입니다. 자, 이것과 같이 한 가지 단어 더 가르쳐 드릴게요. 결혼한, 독신의, 미혼의 외에도 이거의 반대말 또 뭐가 있냐면 이혼한 이란 표현도 있겠죠. 이혼한, divorcé, divorcé. 여성일 경우에는 뒤에 음만 붙여주시면 돼요. 같이 묶어서 알아두시면 외우기 편하겠죠. 그 다음 Où habitez-vous? Où habitez-vous? 라고 물어봤어요. 아까 봤던 habiter 동사가 쓰인 거예요. habiter 어디에 살다, 거주하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라는 의문사 앞으로 나와 있으니까 주어 동사 도치에서 문장 만들어주고 있네요. 당신은 어디에 삽니까? 그랬더니 J'habite à Paris, en France. J'apprends le français.
J'habite à Paris en France. J'habite à Paris. 나는 파리에 삽니다. 자, 요 아비떼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이렇게 축약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아씨, 무음아씨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주라는 인칭과 바로 모음과 무음아씨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축약이 되어서 주아비떼가 아니라 j'habite라고 얘기했었죠. j'habite à Paris. 여기서도 연음 자연스럽게 해주시고요. j'habite à Paris. 나는 파리에 삽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냐? en France. 프랑스에 있는 파리에 삽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아비떼 동사는 보통 어디에 살다라고 하면서 아라는 전치사와 함께 나오게 될 거예요. 어디에 살다. 자, 그럴 때 여기서 뒤에 도시 이름이 나왔고 국가 이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까 우리 venir de 봤던 것처럼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얘도 형태가 살짝 달라지게 됩니다. 자, 요 문장처럼 아 다음에 도시가 나온다면 그대로 두면 돼요.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런데 남성국가, 복수국가 항상 이런 게 문제죠. 남성국가가 오게 된다면은 오라고 써주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 플러스 르 하면은 우리 오로 바뀌게 됐었죠. 그리고 복수국가일 때는 오 뒤에 x가 붙는데 그 이유는 아 플러스 레 하게 되면 오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 이렇게 위치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예외적인 거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아까처럼 여성국가일 때 얘도 바뀌는 거 없이 그냥 아 여성국가 쓰면 되겠네요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라는 저치사와 함께 오는 경우 엉으로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en France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 거겠죠. 나는 프랑스에 삽니다. j'habite en France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엉으로 바뀐다는 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j'apprends le français 나는 프랑스어를 배웁니다. 아까 apprendre 동사 봤었죠. apprendre 동사 같은 경우도 모음으로 시작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주라는 주어 인칭과 만났을 때 축약이 되어서 j'apprends 이렇게 됩니다. 나는 프랑스어를 배워요. 자, 아까 봤었죠. 프랑스어라고 할 때는 F가 소문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어라는 의미에서는 F 소문자로 쓰이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한 번 더 들으면서 문제 풀고 저랑 같이 문제풀이 할게요. Bonjour madame. Comment vous appelez-vous? Je m'appelle Bella Bruni. Comment ça s'écrit? Vous pouvez épeler votre nom, s'il vous plaît? Oui, B-E-2-L-A. D'accord. D'où venez-vous? Vous êtes française? Non, je suis italienne. Je viens de Rome. Quelle est votre date de naissance? Le 21 juillet 1997. Vous êtes mariée? Non, je suis célibataire. Où habitez-vous? J'habite à Paris, en France. J'apprends le français. 자, 문제 잘 풀어보셨나요? 저랑 같이 한 문제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Elle s'appelle Bella Bruni. 그녀는 벨라 브루니이다. 그녀 이름은 벨라 브루니이다. 사실일까요? 푸 사실이 아니었어요. 자, 이거 vra이라고 적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왜 사실이 아니냐? Oui, B-E-2-L-A. 자, 아까 철자 물어봤을 때 두젤아라고 했었죠. 두젤아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틀렸네요. L이 두 개가 와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Elle est française. 그녀는 프랑스인입니다. 사실일까요? 정답은 faux, 사실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Non, je suis italienne. Je viens de Rome. Non, je suis italienne. Je viens de Rome. 저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저는 로마에서 왔어요. 라고 했기 때문에 Elle est 뭐라고 해야 돼요? 이탈리엔느라고 해야겠죠. 그 다음 세 번째, Elle vient d'Italie. 이건 맞을까요? vrai, 사실이었어요. Je viens de Rome라고 했기 때문에 로마가 이탈리아에 있죠. 그래서 Elle vient d'Italie. 그 다음 세 번째, Elle habite en France. 그녀는 프랑스에 삽니다. 사실일까요? vrai, 사실이었네요. 그 다음 마지막, Elle est mariée. 그녀는 결혼했습니다. 기혼입니다. 사실인가요? faux, 사실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Non, je suis célibataire. Non, je suis célibataire. 저는 미혼입니다. 독신입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Elle est célibataire 라고 해야 맞는 문장입니다. 다들 잘 풀어보셨죠? 마지막으로 오늘 들었던 텍스트 안에서 중요했던 문장들 한 번씩 다시 듣고 확인할게요. 첫 번째 문장. Comment vous appelez-vous?
Comment vous appelez-vous? 이름 물어보는 표현이었어요. 연음 같은 거 잘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Comment ça s'écrit? Comment ça s'écrit? 오늘 처음 본 동사일 수도 있는데 s'écrire 동사 써서 철자 물어볼 때 Comment ça s'écrit? 이거 어떻게 써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세 번째. D'où venez-vous? D'où venez-vous? 당신 어디서 오셨습니까? 즉 출신지가 어딥니까? 라고 국적 물어보는 표현이었어요. venir de 라는 표현. 네 번째. Où habitez-vous? Où habitez-vous? 자, 당신 어디서 삽니까? 아비떼라는 동사 나왔죠. 보통 아비떼 하면은 아비떼아와 같이 쓰였어요. 대답할 때. 그다음 마지막. Quelle est votre date de naissance? Quelle est votre date de naissance라고 하면서 우리 quelle로 물어보는 표현 오늘 배웠습니다. 의문형용사 quelle를 이용해서 당신의 뭐뭐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표현. 그래서 당신의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출생일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표현까지 오늘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인적사항 얘기하는 표현들 배워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Au revoir.